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무관심하게 자랐던 우리 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무관심 속에서 자랐던 딸들은 이 한 가지 큰 문제를 보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애정결핍. 네, 많이 들어보셨죠? 애정결핍. 근데 이 애정결핍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눈에 안 보여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체벌을 하고 뭐 폭력을 가했다, 그래서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알잖아요. 아, 때렸구나, 상처가 남았구나 해서 얘가 아프구나 해서 문제가 보여요. 근데 애정결핍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가장 무섭습니다. 장난으로 너 애정결핍 같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면 우리 성장기에서 우리 자녀들, 특히 여자아이들은 사랑과 관심, 그 다음에 이 심리적인 공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돼요. 정서적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받지 못했을 때 모든 문제는 애정결핍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딸들은 첫 번째, 무슨 문제를 보이냐? 과잉행동, 그 다음에 거짓말, 이걸로 관심을 끕니다. 당연한 행동이죠. 배고프면은 어디 가서 밥 달라고 하고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부모한테 무관심하게 자랐어요? 그러면 밖에서 관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막 오버 액션을 하고 굉장히 거짓말을 해서 과장된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애들 보면요, 애정결핍이 있는 애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막 이걸 펜 하나 사왔어요. 그럼 이게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그냥 나 펜 샀다 그러면은 애들이 관심을 나한테 갖겠냐고요.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이거 어디서 산 줄 알아?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미국에서 사온 거다 하면서 막 지어내요. 근데 그 미국에서도 없는 건데 우리 엄마 아빠가 미국 여행 갔다 이거 사온 거야, 장난 아니지 해서 막 애들한테 관심을 끌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보면은 얘네 엄마 아빠는 미국에 간 적도 없고 이거는 뭐 그냥 어디 뭐 저기 마트에서 파는 거라 이런 거죠. 하지만 이 아이한테는 관심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해서 걸릴 거다, 그러면 걸렸을 때 내가 더 곤란에 처할 것이다, 내가 이상하게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안 돼요. 왜냐?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잉 행동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가 계속 성인 때까지 문제 인식을 못하고 컸다. 그럼 허언증 환자가 되는 거죠. 계속 과장해서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 고쳐요.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아왔으면요, 이게 굉장히 습관적으로 몸에 뱉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 인식을 하지 않은 이상은 고치지 못해요. 왜냐? 내 무의식 속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을 채우려고 엄청나게 꾸며대고 엄청나게 거짓말을 한 게 이 내 무의식 속에 습관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거 고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자꾸 허언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끄는 것 같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것 같다, 그러면은 안 하도록 그냥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른 거 없어요.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안 해야 돼요. 그냥 뭐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꼭 느끼고 안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관심을 못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살다 보면은 한두 가지씩 되게 매력이 있고 각자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을 못 받았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는 자신의 장점이 뭐고 자신의 매력이 뭔지도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자꾸 꾸며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인식을 해서 자기의 장점을 찾아 나서는 것, 나의 장점이 뭘까, 나의 매력이 뭘까 찾고 굉장히 꾸밀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분명히 세상은 공평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한 가지는 꼭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꼭 찾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정한 애정과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애정과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는 나에게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고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을 때 애정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한테 물질적인 지원을 해줬을 때, 그럴 때 사랑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다정하고 다정한 말을 해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위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 애정과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이거에 대한 정의는 각자 달라요.
하지만 이들은 무관심, 애정결핍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어떤 행위에 내가 반응을 하고 나를 상대가 아끼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물질적으로 잘해주면은 그거에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달콤한 이빨림을 했을 때 넘어가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자꾸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성을 만날 때, 우리 여자분들이 남성을 만날 때 이 어떤 게 진짜 사랑일까 굉장히 헷갈려 해요. 이전 영상에서도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꾸 남자를 만났는데 뭔가 실패하고 나쁜 남자를 만나는 느낌이 든다. 나를 어떻게 아껴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성장 과정에서 좀 이런 애정결핍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부모님한테는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나는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느낄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이 예쁜 말을 해줄 때 그럴까? 아니면은 나를 위하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럴까? 본인만의 정의를 내리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인만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고, 이 사랑에 대한 깊이가 꽉 차야 되는데 이렇게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줘도 모자른다고 느낄 수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표현하고 애정을 주는 것 같으면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이 사랑을 채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의심을 해서 뱉어내지 말고 받은 사랑을 고마워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누구한테 집착한다? 친구. 성인이 되면은 누구한테 집착한다? 이성, 남자친구. 네.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 무관심, 애정결핍이니까. 청소년기 때는 누구한테 그걸 바라겠어요? 친구죠. 그래서 한 친구한테 굉장히 집착을 하게 돼요. 얘가 좀 나만 바라봤으면, 나하고만 놀았으면 하는데, 그 친구는 나도 좋아하지만 다른 친구도 좋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바라보는 애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얘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날 떠나면 어떡하지? 해서 집에 가서 전전긍긍하고, 그렇다고 얘한테 질투난다고 표현하기에는 집착하는 것 같고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게 크다가 성인이 됐을 때는 어디서 관심을 받고 싶겠어요? 남자친구, 남성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은 올바르고 멋있는, 정직한, 성실한, 다정한 이런 남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진정한 애정과 사랑을 알지 못하니 올바른 남자를 만나겠냐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 나쁜 남자, 자극적인 남자, 이런 이빨림만 잘하는 남자를 만나서 또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도 남자친구는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는 막 죽겠어요. 상담할 때 멀쩡하신 여자분이 이런 나쁜 남자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도 이게 안 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너무 걱정되죠.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부모로서 굉장히 걱정돼요.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현재나 아니면 이제 커서도 친구한테 집착을 했다, 남자친구한테 집착을 했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말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왜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잘못되라고 그러겠냐고요. 이것도 본인이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내가 애정결핍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자극적이고 나쁜 사람이 주변에 있다, 나쁜 친구, 나쁜 이성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현실적으로 잘 자각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거를 끊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단히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나쁜 행동을 나한테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 기반이 됐다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거를 안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만나세요. 곁에 두세요. 근데 야, 이건 당연한 거야. 날 가스라이팅 하려고, 널 좋아해서 그런 거야. 또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한테 좀 관심을 받지 못했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첫 번째, 내가 나를 먼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은 타인은, 친구는, 이성 친구는 나를 또 소중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서 이 아픔에서, 이 결핍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례가 있다. 내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보이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좀 어렵다 싶으면은 이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